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장입니다. 오늘은 국제사회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2월 24일 날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7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전황이 진행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정보를 얻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그 군사적인 측면, 이 전쟁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그 팩터들, 저는 12개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치적인 시각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예컨대 자 91년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유럽 내에서 이제 안보 질서가 어떻게 그 변화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특히 그 나토 가입이나 EU 확대 추세에 따른 어떤 이 가입 문제 이런 것들이 왜 그토록 원했는데 아직도 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도대체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 옛날에 그 소련의 그 같은 공화국이었는데 어째 이렇게 사이가 벌어졌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국내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그 정치인들의 그 어떤 무능한 이런 그 통치 행위가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좋은 교훈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 한반도에 주는 교훈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문제를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 저희 푸틴이 지금 현재 2월 24일 날 드디어 침공을 했는데, 자 오늘은 그 12개 테마 가운데 먼저 푸틴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배경 그리고 전략 목표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그 진행되어 왔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2개 주제 중에 이제 첫 번째인 그 푸틴의 그 침략 전략, 그 침공 전략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91년도 12월 달에 독립된 이래로 최대 그 시련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이와 같은 그 푸틴의 침공 자체는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미 2014년, 14년도 그 당시에 그 지금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그 고동색 돈바스 지역, 자 여기서 이제 도네츠, 루간스크 이 공화국 두 개 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친러 성향의 이제 분리주의자들과 그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 그 정부군과의 교전이 있었고 13,000여 명이 여기서 지금 사망을 하고 80만 명이 그 피난을 가고 뭐 이와 같은 그 갈등이 있었는데, 자 이거의 재판이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도에 지금 요번 그 침공을 바라보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는 뜸을 들여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이래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대한 대규모 그 병력을 그 집결을 해왔고, 그 다음에 당장 올 2월 달에는 이미 15만 명을 전부 이제 국경 지역에다 전부 배치해 놓고, 그리고 군 장비를 집결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에는 이미 3만여 명의 그 러시아군이 주둔을 했었고, 그러나 2월 24일 날 침공 이후에 이 3만 명은 일제히 다 우크라이나 전투에 이제 투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공 이틀 3일 전에, 그러니까 21일 날 푸틴은 자 이게 도네츠크, 루간스크의 공화국 독립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이어왔던 프랑스나 독일의 어떤 외교적인 노력 이런 것도 전부 포기를 하면서 이제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서방 진영은 자 1월 중순부터 이미 야 푸틴이 칠라고 그런다 이 침공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러나 러시아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를 극극 부인하면서 자 이거 사실이 아니다 부인을 하면서 그
그 당시 또 훈련을 했는데 훈련하다 다 끝난 다음에 병력도 전부 본국으로 철수를 하고 자 이와 같이 이제 서방 진영을 그 이제 약간 기만 전술을 썼던 것이죠. 그러면서 대신 뭘 요구를 하냐면은 자 나토하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 러시아에 대한 그 안전 보장 이거를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나토 그 동부 진영 회원국들 여기 내 이제 병력들을 전부 감축을 하고 그리고 나토 동부 확대 이거를 중단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푸틴은 자 나토가 지금 현재 러시아 방향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자 지금 현재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자 이 고동 이 보라색으로 된 것이 이제 90년대 그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늘어난 나토 회원국들, 신규 회원국들입니다. 14개 나라가 이제 새롭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냉전 당시에 그 러시아 그 국경, 그러니까 완전히 그 보라색 맨 좌측, 여기 이쪽 라인이 완전히 이렇게 앞당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한 700km 이상 지금 이제 러시아 쪽으로 다가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토에다 얘기를 자 문서로 우리 러시아에 대한 안전 보장 이거를 보장하라 이제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 이 두 나라 나토 가입 이런 거 추진 안 한다 하는 걸 써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무슨 요구를 하냐면 1997년 그 당시 그 이전 상태로 그 회귀를 하라. 이제 그 얘기는 그러니까 97년도 그 당시에 마드리드에서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최초 그 구동구 그 바샤 팩트 그 조약국이었던 폴란드하고 체코, 헝가리 이 세 나라를 새로운 그 신규 나토 회원국으로 영입하겠다 이제 이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WTO 회원국들에 대해서 이제 나토 그 자체를 이제 못마땅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푸틴의 주장은 당시 WTO 국가뿐만 아니고 전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발틱 3개국 그다음에 비세그라드 그룹에 해서 자 이거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여기 들어가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나토 부대가 절대로 그 주둔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푸틴은 줄곧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이제 미국하고 나토는 이러한 푸틴의 요구를 그대로 그 묵살을 하고 한마디로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자 이제 뭐 어느 그 군사 체제를 선택할 건가 이거는 모든 그 저 나라의 그 어떤 자율권에 그 해당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묵살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푸틴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있네. 소비에트 드림 해서 자 소비에트의 과거 그 영예를 되찾자 하는 그런 큰 꿈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동서 냉전 당시에는 우리가 미국과 그 어깨를 겨루면서 세계 그 슈퍼파워로 활동을 했는데 자 91년도 해체 이후에 소련 해체 이후에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러시아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하나의 그 국가로 전락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고 푸틴은 그래서 어떤 형태로도 러시아를 과거 그 영예를 누리는 그 어떤 러시아 제국으로 다시 탈바꿈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큰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미국 뭐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국제사회에서 국제정치에서 자 이 수준으로 우리 러시아 또 반열에 올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중국하고는 이제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 목소리를 더 키우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어느 세력 판도 이런 것들은 자 근본적으로 우리 러시아 국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재편할 필요가 있고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뭔가 좀 액티브하게 힘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또 러시아 꿈은 다시 같은 얘기인데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고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요 세 나라는 다시 똘똘 뭉쳐서 국가연합이 돼야 되겠다 이런. 그러면서 과거 중세 시대 때 키예프 제국 그러니까 중세 동슬라브 제국 자 이 키예프 루스 이걸 다시 재현시키자 하는 것이 이제 푸틴의 꿈이고 그러나 이 동슬라브 제국 키예프 루스 이거는 이제 1240년도 몽고 침입으로 전부 멸망을 했는데 그 당시 그 과거 영예를 이제 재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를 위해서는 이제 러시아가 좀 더 확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안보가 확실히 보장이 돼야 되고,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제 푸틴은 자기는 이제 모든 수단을 전부 다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자, 이런 측면에서 인접국인 우크라이나가 내가 보기에는 그 옛날에 우리하고 같은 그 민족 국가인데 지금 얘들이 자꾸 그 서방부를 모아가지고 어떤 이런 민주화한다고 저렇게 날뛰는데 이거 못마땅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자유민주주의 그 서방의 이런 가치가 계속 우크라이나로 만연될 경우 이것은 다시 러시아 전체주의 체제에 그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푸틴은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당시 이제 최근까지 독일이나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 직접 가서 푸틴도 만나고 해서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패하고 결국은 전부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노르만디 포맷, 이것은 독일과 프랑스가 노르만디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만나가지고, 자, 2014년 이후에 그 돈바스 지역의 그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전부 이제 물거품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서방 진영은 이제 러시아 대고 하는 얘기가, 자, 만약 너희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건드릴 경우, 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월 24일 날 바로 그 공격하기 직전에 TV 연설을 통해서 이제 푸틴은 그 탈나치화에서 지금 현재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정부를 과거 히틀러와 그 비교를 하면서 그 당시에 히틀러가 이제 무자백의 유대인을 그 전부 찾아가면서 사륙을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레짐 이 정권이 지금 현재 그 돈바스 지역의 그 러시아인들을 이제 완전히 집단 청소를 한다 이 말, 인종 청소를 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탈나치화 시키겠다 이 얘기를 지금 푸틴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지도가 이제 두 장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건 뭐 좌측에 있는 거는, 좌측에 있는 거는 이제 24일 날, 2월 24일 날 침공을 했고, 3월 20일 그 당시에 그 전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홍색이 지금 러시아 그 군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표시한 건데, 자, 3월 20일, 그러니까, 대략 한 3주 정도 지나서 이와 같은 그 우크라이나 영토를 전부 지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전부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남쪽에서 동쪽에서 이 북쪽 그리고 이제 키예프까지 거의 그 인근으로까지 이제 접근을 해서 키예프를 고리 휴지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2주 뒤에, 그러니까 4월 4일 날, 올 4월 4일 날, 그러니까 1주 전에는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북부 지역, 북부 지역 이 일대는 많이 이제 병력이 좀, 적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어졌다. 그러니까 많은 그 병력들이 지금 현재 러시아 땅으로 아니면 벨라루스로 이제 일단 퇴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4월 4일 날 그 지도고, 자,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일주 뒤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4월 11일 현황인데, 그러니까 어제 현황 이렇게 보면은 이 완전히 북쪽 지역 일대는 전부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요 일대는 전부 없어졌다. 저 병력대 안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동쪽하고 남쪽의 일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란색 이쪽 부분은, 자, 우크라이나 군이 이 남부 지역에서도 반격을 시작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월 11일 현재 이제 이렇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보면은 러시아는 이제 돈바스 전부 다 이제 많은 병력들을 본국으로 그냥 벨라루스 좀 철수시켜서 지금 새롭게 그 돈바스 지역, 자, 이 동부 지역 이 일대에서 새롭게 이제 그 대공세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북부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 전력 손실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일단 모든 전력을 재정비 강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자,
2012년도에 제대한 병력까지 전부 충원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제대한 그 병력들까지 전부 충원 명령을 내린 상태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이쪽 몰도바 지역에 여기 조금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길다란 부분, 가느다란 부분, 여기서 이제 이것이 트란스니스트리언인데, 자, 여기서, 지금 이것을, 옛날에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하려고 했는데, 자, 여기에 병력을 그때 러시아가 지원을 했습니다. 92년도에. 그러면서 독립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란스니스트리언 여기에, 러시아 군이 한 1,500명 가까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래서 몰도바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병력까지 정부 이제 충원 명령을 내렸다. 동원령을 내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 본부에서는 이제 완전 전쟁 지휘부를 개편 중이다. 그래서 당연히 이에 따라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지휘하는 러시아 그 군부도 재편될 전망이다. 그래서 총사령관을 알렉산더 드보니코프 해서 이 사람이 그 시리아 전에 그 영웅이었다 하면서 러시아에서 군대 이제 명망이 높은 장군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지역에 러시아군이 있고, 지금 현재 여기서 아래쪽에 요 붉은 부분, 요쪽 부분, 어떤 형태로 하여튼 러시아 최대 꿈은, 자, 지금 현재 러시아 본토와 이 크림반도, 요 일대를 그 육상으로 연결하는, 그때 어떤 회로를, 반드시 이제 구축해야겠다.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부 지역, 이쪽도, 가급적이면 이제 러시아 영향권으로 좀 두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번 전쟁의 목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으로 이제 있을 큰 전투는 동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판 붙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단히 힘든 전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가운데, 최근에 그 몇몇 그 서방의 정치인들이 그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젤렌스키를 이제 응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수상도 갔었고, 그 다음에 사진에서 보시는 그 보리스 존슨, 영국 그 총리도 갔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에서 그 젤렌스키는 자, 이번 그 전쟁에서 영국의 역할, 지금 현재 군사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그 어떤 제재를 리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그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는 자, 지금 현재 자유를 위한 투쟁,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장애물도 없다. 그러니까 힌드니스 퓨디 프라이하이트 해서 자,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투쟁하겠다. 이 얘기를 그 보리스 존슨 앞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스 존슨은 자, 이 자리에서 무기하고 장비를 계속 지원하겠다 얘기했고, 무려 그 1억 2천만 유로에 상당하는 대공 미사일 스타스트릭하고 그다음 800대 대전차 무기, 800개 대전차 무기, 유도 정밀탄, 그리고 120대 장갑차, 대함 로켓, 이런 것들을 이제 우크라이나 제공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젤렌스키의 그 판단에 따르면 자, 여태까지 많은 그 날을 거쳐서 평화 협상을 지금 이제 해왔는데 크게 그 진전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줄곧 자기는 푸틴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지금 조만간 그 푸틴을 그 만나진 못할 회동 계획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돈바스 그 전투에 치중을 하고, 그래야 이제 평화협상을 하도록 유리한 고지를 선정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젤렌스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 전황을 보면은 키예프는 이제 완전히, 자, 보시다시피 키예프에는 완전히 이제 그 거의 이제 러시아군 주변에 인근에 그 러시아군도 없고, 그래서 키예프는 일상으로 복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자, 복구 작업하는 가운데 인근에 이제 한 1000여 구에 넘는 그런 시신 더미를 발견했다. 이제 이런 그 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부에서는 여전히 그 루간스크와 도네츠크의 전투가 치열하고, 그 다음에 북부에서는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 여기에 대한 이제 러시아 포사격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남부에서는 미콜로야이브 여기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군이 드디어 이제 반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파란 청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건데,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그 우크라이나 주민은 450만 명에 따르고, 그 다음에 약 한 700만 명이 아직도 그 피난 대기 중에 있고, 대부분은 이제 이 중에서 한 250만 명 반 가까이가 폴란드로 피난을 갖고, 바로 인접국인 폴란드로 갔고, 그 외에도 루마니아, 헝가리아, 몰도바, 체코슬로바키아 수십만씩 가고, 독일에도 32만 명이 건너왔다. 자, 이 서방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돈바스 지역에 있던 그런 어떤 우크라이나 주민들 약 한 70만 명은 또 러시아로 피난을 했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그 희생자는, 자, 4월 6일 날 OHCHR, 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여기서 이제 발표된 것에 따르면은 약 한 3,700여 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다, 이 얘기고. 자, 이제 군인도 많은 희생자가 이제 속출하고 있는데, 러시아 군인 같은 경우는 나토 통계에 따르면은 3만에서 4만에 이른다. 이제 이 사상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다 공개를 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토픽 관련해서 12개의 그 세부 토픽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 오늘 이 말씀드릴, 자, 이 침공 배경과 전략 목표, 푸틴의 그 전략 목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1991년 독립한 이후에, 그 다음에 유럽을 중심으로 안보 정세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고, 또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 안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 그 독립하기 전에 구소련의 일개 공화국으로 있을 때 우크라이나에는 많은 그 핵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800여 기의 그 어떤 전략 핵무기, 핵탄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약 한 3,000여 개의 그 전술 핵탄두가 있었는데, 핵무기가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전부 디스트로이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주변국들과 어떤 그 협상을 거쳐서 이런 것들을 전부 폐기시켰는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돈바스 지역의 어떤 이런 갈등, 무력 충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 민스크 프로토콜 해서, 자, 민스크 협정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동향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자,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전황, 여태까지 각 주별로 어떤 그 군사적인 그 행태가, 침공 행태가 나타났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주차별로 이제 쭉 정리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러시아군의 그 점령 실태, 그 다음에 나토하고 이 서방 진영이 여태까지 어떤 형태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 왔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도대체 지금 현재 한 달을 훨씬 넘게 이제 2달째 가까이 되는데, 어째 러시아는 이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돌파구를 못 열고 계속 주춤거리면서 지지부진한가? 도대체 문제점이 뭔가, 군사작전의 특징이 뭔가,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이제 여태까지 쭉 이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양측 그 대표들이 만나고 있는데, 자, 이 평화협상의 주요 쟁점이 뭔지,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욕은 뭔지, 러시아 욕은 뭔지, 그 중점 중에 하나가 바로 중립화인데, 우크라이나 중립화인데, 자, 이것이 서로 어떻게 첨예하게 개념이 갈리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역사적인 갈등, 배경, 그 다음에 이 크림반도 합병하는 문제, 돈바스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갈등, 역사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푸틴의 그 소비에트 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푸틴의 그 인성, 리더십,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년부터 도중에 잠깐 총리했지만 18년째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자, 푸틴의 꿈이 뭔지, 그러면서 여태까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많은 그 군사 작전을 지금 해외를 대상으로 해왔는데, 거기서 큰 재미를 느끼고 있는 이 푸틴, 리더십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테마는, 자, 우크라이나 그 내분 사태다. 내분 사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명 그 대통령 배출했지만, 자, 어떤 대통령은 자, 친서방, 어떤 대통령은 친러 성향을 띠고 있고, 자, 이와 같은 갈등, 그 다음에 많은 그 대통령들이 자, 커럽션, 부정부패로 지금 연루가 돼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내 정치가 대단히 어수선해 왔다, 여태까지. 이것이 지금 현재 오늘날 이와 같은 난국으로 치달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자, 그토록 지금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외쳤고, 나토 가입을 외쳤는데, 왜 안 됐는가? 그러면 여태까지, 자, 진행사항이나, 그 당시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서로 상반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한번 살펴보고, 자, 나토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자, 열 번째 그 토픽은, 자, 여태까지 국제사회가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떤 그 대응을 하고 있는지.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 제재도 내리고 있고, 많은 그 러시아 어떤 이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생션, 입국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자, 여러 가지 국제사회가 지금 현재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금융 지원도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무기 지원도 하고 뭐 이런데, 자,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나토, EU 이런 차원에서 그 대응,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11번째는, 자, 이 문제가 또, 우리 세계 경제에 그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자, 현재 이 에너지 안보 뭐 이런 문제에서부터, 곡물이나 이런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침공 그 전망을 해보고 평가를 내려보면서 우리 한반도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건지 한번 끌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그 배경 전략 목표고, 전략 목표다. 지금 좀 많이, 시간이 갔지만은, 자, 이제 첫 번째 토픽이 바로 이제 전략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간단히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대단히 그 영토가 넓다. 러시아 다음이다. 유럽 내 2위다. 우리 한반도 한 3배 정도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전부 지금 현재 그 EU 내 그 동구권, 그러니까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자, 현재 여기 좌측 여기가 이제 폴란드고,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헝가리, 그 다음에 루마니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둘러싸여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른바 이제 그 흑토질의 그 유럽의 곡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여기 땅이 대단히 퀄리티가 좋다. 가루 모양이고 기름져 있고, 그 다음에 석회석도 함유되어 있고, 또 깊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다른 그 서구하고는 조금 달리, 다른 서구도 마찬가지 이 흑토질이 많은데, 그러나 이 토양 이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슨 뭐 이런 폭풍이 다가오거나 하면 큰 나무들이 뻥뻥 나가 떨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그 깊이도 충분하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러면서 밀 생산, 특히 그 농산물 이런 것들이 전체 수출의 38%에 달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동부는 여전히 그 중공업이 강한데, 물론 장비는 대단히 노후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항공산업이나 그 다음에 이 제련소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동부 지역은 이 중공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GDP는 13,800불이다. 2021년도에. 자, 역사적으로는 이제 1917년도 11월 달에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을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이제 변모를 하면서 볼셰비키 체제 속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22년부터 이제 소련 창건 당시에 4개 그 공화국 중 하나로 이제 편입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4개 공화국은 소비에트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이제 벨라루스죠. 그 다음에 범커카서스 연합.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나 이 소련은 점차 시간이 갈수록 이제 15개의 공화국으로 늘어난다. 지금 현재, 자, 1번서부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자, 이와 같은 그 공화국으로 쭉 늘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제, 특히 서쪽 지역은 이제 친유럽 성향이다. 그리고 이 동쪽은 친러 성향이다. 이렇게 서로 양분돼 있고, 우크라이나인이 약 한 77%, 그다음에 러시아인이 한 17% 정도 된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침공사들이 이기 전까지 계속 아까 얘기대로 정부군하고 친러 반군 간의 교전이 동부 지역에서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동부 지역에 있는 도네츠크 자치공화국, 루간스크 자치공화국, 이것이 이제 2014년도에 우리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되겠다, 독립하겠다. 자, 이와 같은 주민투표를 해서 전부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고, 나름대로.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2014년도 이제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크림반도를 이제 합병했습니다. 그래서 15개 소련 당시 공화국 중에, 15개 공화국 중에 이제 발틱 3국이 있는데, 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렇게 있는데, 이 세 나라는 이미 EU하고 나토 소속인데 반해서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가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지도는 다시 도시를 한번 자세히 보기 위해서, 자, 여기 키예프가 우크라이나죠. 키예프가 여기 수도 키예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하르키우가 이제 이쪽에 있고, 그 외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이 이제 도네츠크는 여기고, 루간스크는 여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오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포격을 받고 있는 마리우폴이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 이 일대의 육상 회로를 완전히 연결을 해서 러시아 내부와 내륙과 그 다음에 이 크림반도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이 드디어 시작되는데, 자, 2월 24일 4시 40분에 이제 러시아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2020년 말부터 그 다음에 2월 20일까지, 올 2월 20일까지 벨라루스하고 기동 훈련을 쭉 해왔다. 그러면서 이제 침공 준비를 했다. 그런 얘기죠. 자, 이 지도에서 보시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기동 훈련을 했던 그런 장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기동 훈련들을 해왔고, 그 다음에 21일 아까 얘기대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독립국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나라와 이 두 공화국과 이제 원조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차에서 너희들이 이제 언제든지 도움을 필요로 하면 우리가 도움을 준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핑계를 지금 현재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2월 24일 날 새벽 4시 직전에 이제 TV 연설을 한 다음에 침공을 감행합니다. TV 연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러시아군은 지금 현재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특수작전 수행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쟁이 아니고, 자, 이것이 이제 군사작전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행하고 있는 군사작전의 일부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자, 지금 현재 동부,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이 공화국들이 지난 8년 동안, 그러니까 2014년 이래로, 자, 이 키예프 정권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고통과 죽음, 그런 위협에 시달려왔다. 그래서 이에 돈바스 인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인종 청소도 있었는데, 자, 이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특수작전을 한다. 이런 얘기죠. 또 돈바스 주민들이 도와달라고 얘기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자, 자치공화국하고 합의하에 내린 그런 결론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헌법에 따른 그런 군사 독트린 차원에서의 군사 작전이다. 이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한 자치공화국의 그 집단 방어 개념,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설에서 푸틴은 유엔 헌장 7조 51항에 그 명기된 자위권, 여기에 따른 특수군사작전 일환이다. 그런 얘기다. 왜 그럼 자위권이냐?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푸틴은 자, 나토가 침입자고 나토가 계속 동구로 확대를 하고 있고, 자, 그다음 이런 상황에서 또 우크라이나 나토 들어가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러시아 안보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 자위권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작전을 한다. 이제 두 번째 이유로 그렇게 들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 비무장화 탈나치화 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젤렌스키 정부, 이거는 완전히 과거 그 독일의 그 히틀러와 비슷한 그런 그 파시즘을 하는 정부고, 그 다음에 네오나치를 추종하는 그런 정부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거를 뿌리 뽑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젤렌스키 얘는 이제 마약 중독자고, 그 다음에 네오나치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동부 지역에 이제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인들에 대한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 행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에 세울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와 같은 그 내레티브는 각본은 전혀 그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나치하고 자꾸 우크라이나 그 지금 현 정부를 연관시키는 것은 이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제 이런 게 일반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슨 뭐 인종청소 이런 것도 사실이 아니고, 자, 그 분쟁 과정에서 어떤 총격전에 의한 사망 그런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전부 평가를 하고 있고, 정작 네오나치는 그 러시아에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룹에 와그너 해서 와그너 이제 그룹이다. 이것이 이제 민병대인데, 그러니까 네오나치 추종자인 드미트리 우트킨, 이 사람이 이제 2014년도에 약 한 400여 명의 그 민병대 용병을 이제 중시 주축으로 해서 창설한 그런 부대인데, 자, 이 그룹의 와그너, 이거는 이제 시리아전에도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전부 나치 철모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 대원들은 전부 팔뚝에, 자, 저 그림에서 보시는 이거 SS,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문장을 해서 지그루넨 하는데, 자, 이거를 전부 팔뚝에다 문신을 새겨가지고 다닌다. 그러면서 요번 그 침공 기간 중에는 이미 자, 키예프에 들어와서 젤렌스키 암살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그룹의 와그너, 저 그룹은 인권 침해 이런 그 누명 쓰고 이런 행위로 인해서 EU 제재 리스트에 이제 올라 있는 그런 단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자꾸 핵무기를 만들려고 그런다. 이거 우리 반드시 저지해야 되겠다. 지금 요번 아니면, 이때 아니면 손볼 기회가 이제 없을지도 모른다. 그 절박하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번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 기간 중에도 자, 하르키우, 제2의 도시 동부 이 하르키우 여기에 원자력 연구소가 있는데, 자, 3월 중순 이래로 수차례 피격을 당했습니다. 이 원자력 연구소 자체가. 그러니까 러시아 주장에 따르면은 자, 이거는 우크라이나 얘들이 자체 그 핵개발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벌이는 그 자작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자, 이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 포격을 감행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푸틴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우크라이나 점령할 계획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관심은 지금 현재 나치 정부인 이 젤렌스키 정부를 좀 내려놓고 물러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목표지 우리가 완전히 너들을 점령할 계획은 없다 하면서 우크라이나 군대는 전부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군인들에 대해서는 야, 너들 뭐하냐? 쿠데타 해라. 젤렌스키 대안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 배경 이건 아까 하고 얘기 이제 같은 얘기인데
우선 나토 가입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다. 자,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예전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바파존 역할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나토 회원국이 되면서 그만큼 러시아의 그 국경선이 이렇게 동진을 했다 이 말이죠. 한 700에서 800km 동진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저쪽 나토 진영에 들어갈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이제 야기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우리 세바스토폴 크림반도에 이제 흑해함대도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자, 문서로 제발 이런 거 여기까지 안 들어온다는 그런 어떤 각서를 좀 써달라. 이제 그런 게 푸틴의 얘기죠. 그러나 아까 얘기대로 나토는 자, 이거는 거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자유롭게 모든 나라 군사체제를 스스로 이제 판단해서 전부 설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나토 진영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푸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서방 진영 너희들이 1990년도 이거 한 약속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당시에 너희들은 단 1인치도 동쪽으로 확대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 얘기는 이제 동독이 서독과 이제 그 통일 협상을 벌이면서 2+4 협상 그 조약에서 자, 현재 이 동독 지역에는 우리 나토 군대를 일체 배비하지 않겠다. 핵무기도 배비하지 않겠다. 뭐 이런 약속도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동독 지역 동쪽으로 단 1인치도 확대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웬걸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아까 얘기대로 중동 남북 계속 확대를 감행하고 지금은 14개 나라가 전부 추가로 나토 회원국이 된 상태고 또 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푸틴은 자, 이런 데서 전부 병력하고 무기를 빼라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푸틴의 꿈은 딱 아까 얘기대로 97년도에 이제 마드리드 그 나토 정상회담 이전에 유럽 안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꿈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푸틴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08년도에 그 나토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가 앞으로 나토 가입할 그런 전망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푸틴은 당장 조지아에 대해서 군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9일 동안 완전히 그 코카소스 전쟁에서 완전히 이제 그 조지아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자,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좌측에 있는 것이 아파지엔이고 자, 오른쪽 요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오세티엔, 남오세티엔인데 자, 이것이 전부 분리 독립을 선언을 하자 자, 이것을 이제 무력으로 군사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 러시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9일간 조지아하고 붙어가지고 결국은 이겨서 이 두 개의 이제 그 아파지엔, 좌측에 아파지엔 이쪽하고 자, 남미 오세티엔 여기는 전부 이제 독립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왜 우리가 지금 침공을 하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를 이제 비무장화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완전히 하나의 그 민족인데, 그리고 너들은 역사적으로 우리 러시아 일부인데 항상, 그 다음에 문화나 종교, 언어 이런 것도 전부 사촌간이고, 그런데, 너들이 만약 무장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엄청나게,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얘들은, 자, 이제 서방에 의해서 조종되는 허수아비 국가고, 자, 그래서 하여튼 무장한 우크라이나, 이거는 러시아 안보의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 이유는 아까 얘기대로 이제 탈라치화 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이제 목표를 세우는데, 첫 번째 목표는 먼저 이 돈바스 지역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루간스크, 그 다음에 도네츠크, 이 지역을, 돈바스 지역을 포함해서 이걸 접수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최소한의 목표다, 푸틴의. 두 번째 목표는, 자, 아까 얘기대로 이쪽 남쪽 지역에 어떤 형태로 육상 통로를 개척하는 거다. 이제 크림반도하고, 여기 크림반도하고 러시아 내륙하고 이어지는 그 육상 통로 이것을 이제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얘기죠.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이제 요 밑에 바다가 두 개가 있는데, 자, 바다가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이쪽 밑에 있는 것이, 자, 요 있는 것이 아소프 바다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흑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 여기서 육상 통로가 이제 만약 여기서 구축이 된다면 이 아소프 해도 이제 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흑해 함대와도 자연스럽게 그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그 목표는 한반도 남북한이 지금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 이 우크라이나로 분단을 시키겠다. 예컨대 동서 우크라이나로 분단해서 자 오른쪽 이쪽 그 동쪽 그 우크라이나를 이제 자기네들이 실질 그 관할 지배를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목표는 자, 만약 상황이 된다면 키예프까지 완전히 함락시켜서 전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는 거다. 이제 이런 그 침공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 이번 전투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침공 전략에 따르면은 우선 키예프나 제2도시 하르키우 여기는 자, 우선 저 포격으로 공습으로 때리고 마리우폴 여기도 이 세 도시는 주로 공습으로 때리고 먼저 그 다음에 1단계로 그 다음에 동부하고 남부 여기에 치중을 하되 그 수도 키예프는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자 여기 완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방 측 그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키예프로 연결되는 모든 도로 이런 것들은 각자 봉쇄하고 개전 초기에 제공권을 장악하자. 그 다음에 크림반도하고 돈바스 이쪽에 그 육상 회로를 구축하자. 자, 이쪽 아까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흑해 함대로부터 이제 상륙 작전을 해서 오데사라고 지금 현재 자, 요 밑에 여기 보이는 요 오데사도 이제 이쪽을 그 공격을 한다. 그런 그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상군은 자, 육군 이 지상군은 90개 그 대대 전술단, 그러니까 각 그 대대별로 약 한 6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 이 대대 전술단을, 투입을 하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대 전술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투 기본단인데, 러시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과거 이제 코카서스 전쟁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조지아하고 전쟁이나 이런 데서 좀 봤을 때 지금 현재 대규모의 무슨 뭐 여단이나 사단 규모 이런 것보다는 자, 이래 완전히 그 슬림화된 대대 단위로 이제 부대를 투입해서 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이것을 이제 그 적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만약 지금 현재 이 침공작전 수행을 하다가 근데 이거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 그리고 또 서방이 만약 근데 우크라이나 본격적으로 군사적인 어떤 지원을 감행할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어떤 존립이 위태롭다고 느끼는 이럴 경우에는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고, 화학무기도 쓰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러시아는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는 자, 내 스스로가 러시아가 노리는 게 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 스스로가 공격 목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이제 저 개전 초기에 은신처를 제거하고 피신하라 했는데 그러나 젤렌스키는 이제 이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자, ich bin hier, wir legen die Waffen nicht nieder, wir werden unsere Verteidigung fortsetzen. 자, 이게 독일어로 좀 코테이션한 건데, 이에 따르면, 자, 난 여기 있다.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다. 그 얘기를, 키예프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 무기를 내려놓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우리는 자, 이제 지키겠다. 우리 방어를 계속 진행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개전 초기에 총동원령을 내려서, 장병들 18세에서 60세까지 전부 이제 소집을 내려놓고 있고, 출국 금지시켜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는 이제 전부 화염병 만들어서 사용하라. 몰로토프 콕테일 이거 제조해서 이제 사용하라.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군이 그 키예프로 그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요 교량들, 다리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사전에 다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파괴를 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징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그러나 군사적으로 이제 단순 비교를 하면 러시아 게임이 안 되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지켜주는 그 가장 큰 힘은 상징적인 그 세 명의 그 영웅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지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젤렌스키 그 대통령하고 또 다른 두 명은 자 여기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가운데 분하고 이쪽 저 맨 오른쪽 이 둘이 누구냐 하면은 이 둘이 누구냐 하면 이제 클리치코 형제입니다. 그래서 비탈리 클리치코 이 사람이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그 키예프 시장이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제 헤비급 그 세계 복싱 챔피언입니다. 과거 챔피언 했었고 지금은 뭐 아직도 꼰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꼰투 선수는 둘 다 꼰투 선수. 둘 다 꼰투 선수고 헤비급. 둘 다 키가 한 2m가 넘고 2m 198 2m가 넘고 이 사람이 이제 대단히 그 이제 예전에 그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완전히 그 영웅이었는데 자, 이 사람은 이제 키예프 그 시장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전부 그 희망을 지금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동생 크리치크도 마찬가지다. 복싱을 통해서. 그러면서 계속 그 서방 진영을 드나들면서 이제 외교적인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어려운가, 상대국에서 어떤 행위를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그 외교적인 그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이제 복싱 선수 동생, 블라디미르 클리치코가. 그리고 이분들 둘이 이분들 부친이 공군 소장 출신인데, 이분이 예전에 독일에서 그 국방무관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무관을 했습니다. 제가 그 무관하기 바로 그 직전인데 무관을 했고 그다음 공군 소장까지 진급하고 그 당시에 그 86년도에 이제 그 체르노빌 그 원자로 방사능 그 누출 사고가 일어났고 그 인근에서 그 공군 부대장을 하다가 그 방사능 제거 작업 그런 걸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피폭이 돼서 그 후유증으로 이분 부친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현재 하여튼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세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세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은 2014년, 14년에 골마왔던 양국 갈등이 이제 폭발한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는 이것이 이제 특수작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결코 러시아를 침공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침략전쟁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고, 그러나 많은 지금 현재 유럽의 학자들은 이것이 요번에 엄청나게 제일 심각하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그 이후로 유럽 내 최대 그 군사적인 그 갈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90년대 초에 유고슬라비아가 그 해체되는 과정에서 많은 코소보 전쟁도 있었고 그다음 보스니아 전쟁도 있었고 많은 크로아티아에서도 총격이 있었고 많은 그 사건이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와 비교했을 때 훨씬 이것이 더 심각하다. 그런 진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 진영과 러시아 간의 그 대리 전쟁 성격도 점차 갈수록 이제 띄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하고 나토는 이제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이거는 이제 피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앞으로 이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그런 그 가능성을 이제 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케야 이제 재정 지원이나 군사물자 지원, 이런 것들에 국한하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러나 이 전쟁이 만약 끝나고 나면은 그 추가적인 나토 확대가 이루어질 그런 전망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그 위협을 실질적으로 요번에 목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나토하고 등하시했던 예컨대 그 가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도 이 나토 가입에 대한 의사를 지금 피력하고 있고 스웨덴도 이제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고 그 외에 다른 이제 조지아나 우크라이나 이것도 상황을 봐서는 여전히 문호는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독립 후에 1991년도 이후에 자, 유럽 내 안보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안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면서 2022년 2월 24일까지 왔는지 자, 이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영상 때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Im Boden von Norden, von Süden, von allen Seiten sind sie eingedrungen. Alle Bürger, die dazu bereit sind, sollen sich melden. Wer bereit ist, sein Land mit Waffen in den Händen zu verteidigen, der wird 자, 여러분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 편에서는 이제 1992년도 이후에 유럽의 안보 질서 어떻게 그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중심한 국제 정세의 어떤 이런 변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전쟁이 빨리 끝나서 자 무고한 그 시민들에게 다시 그 평화로운 그런 그 일상이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